사실 대부분의 도시는 여행을 가도 좀 비슷하고요. 동남아도 우리가 아는 곳만 들리기가 쉽죠. 가이드님이나 가이드북이나 가이드 정보들을 따라서요. 저도 아무리 자유여행이라도 정보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또 현지인들을 만나는 그런 진짜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항상 있었는데요. 네팔에서는 여행하는 나도 현지인들도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네팔 홈스테이입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홈스테이로 네팔의 시골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저는 카트만두의 마야 거루추라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숙박하는 동안 네팔 어디 갈까 찾아보다가 마야 거루추에서 현지 네팔인들과 여행객들을 연결해주는 홈스테이가 있길래 다녀오게 됐어요. 네팔에서도 홈스테이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저는 교통편이 가장 편리했던 베티니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곳을 여행해봤지만 정말 현지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갔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갔던 베티니는 카트만두와 포카라 사이 마나까마나 템플 근처에 있어요. 제가 여행한 2017년 1월 당시에 2년 전에 네팔 대지진의 여파로 이 템플이 여전히 무너져 있었는데요. 당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마 많이 복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도 네팔 사람들에게 이 마나까마나 템플이 굉장한 성지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통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가는 버스를 타면 마나까마나를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주게 됩니다. 카트만두에서 대략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왕복 20달러 가까이 받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템플과 마을이 나오는데요. 케이블카가 줄이 굉장히 길지만 외국인은 돈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몇 배로. 그래서 기다림 없이 바로 태워줍니다. 이 케이블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 네팔 여행을 가기 직전에 윗바사나 명상 수업을 한 일주일 정도 들었어요. 윗바사나 명상에서 사뚜, 사띠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현실에서 깨어나 나를 바라보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요. 네팔에서 처음 생겼다는 이 케이블카에 이렇게 옹기종기 네팔 인도 사람들이랑 딱 붙어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는 엄청 흔들리고 좀 무섭더라고요. 달달 떨고 있는 저에게 옆 사람이 사뚜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너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죠. 지금도 잊지 못할 고마운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진 템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템플을 지나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아서 지표를 찍어 놓고 온 거라 대략 방향은 알았지만 산길이라서 뚜렷하게 길이 표시되지는 않았어요. 가는 길에 간혹 사람을 만나면 묻곤 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먼저 합장하면서 나마스테 하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 산길을 타고 가게 됐고 너무 예쁜 마을 베티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제 호스트는 4번 집이었는데요. 물어서 가니까 슈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슈퍼라고 해도 진열장 작은 거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 이제 침대부터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세팅 다 해주시고 청소도 하고 쓸고 닦고 다 해주시고요. 또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저를 구경하고 또 동네 언니들도 또 어른들도 수줍게 저를 구경하고 가는 그런 순수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트니 사람들이 영어가 잘은 되지 않아요. 다행히 제 호스트는 그래도 영어가 좀 되는 편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 마을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호스트집 10살짜리 아들이랑도 진짜 많이 친해졌어요. 중학생 정도 되는 딸도 있다고 했는데 포카라로 유학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쯤 아들도 큰 도시로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정전이 정말 많이 돼요. 수시로 정전이 됐고 지진이 일어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반 정도 되는 집이 복구를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간 슈퍼집도 이제 막 집을 다 지어서 마무리한 정도? 아직 가구도 다 못 넣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6시쯤 일어나서 밀크티를 한잔 하고요. 동네 구경을 시켜준다 하셔서 어둠 속에서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곧 뜨긴 했는데 구름과 안개가 가득합니다. 히말라야의 정말 멋진 풍경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나마스테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는데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어요. 사원들은 무지 작은데요. 그래도 멋졌습니다. 구름바다 같은 곳에서 작은 사원이라
너무 몽환적이죠. 작은 사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작은 시바 사원도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의 돌과 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사원을 만드는데 기어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또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에 금이 갔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신발 벗고 양말로 들어간 뒤에 바위 천장이 있고 또 이마에 띠까라고 하는 걸 발라줍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기도발이라고 하죠. 그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침 산행으로 힘들었던 게 모두 회복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로 하고 거기서 설산도 보고 암석위의 절도 보고 작은 사원도 봤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이 사원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정말 또 가고 싶습니다. 6시 반에 출발했는데 9시 반에 도착했어요. 굉장히 긴 산행을 했습니다. 아침으로 네팔 가정식인 달밭을 먹고 쉬고 날이 좀 따뜻하길래 저도 공룡 수도가에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감는 동안 누군 옆에서 빨래하고 누군 씻고 4명이 동시에 이용합니다. 정말 이웃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씻고 밥 먹으라고 해서 밥 먹고 검은 빵을 만드시길래 만드는 거 보고 또 얻어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마을도 좀 돌아보다가 호스트집 엄마인 마야 언니가 나가길래 따라 나왔습니다. 중학생 딸이 있지만 저랑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확실히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마야 언니가 고기를 밑에서 받으러 갔다 오는 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동네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호스트집 아들이 옆에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여웠어요. 옆에 언니가 질문을 하면 아들이 한참 하더니 she said 하고 항상 she said를 붙여줘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또 물어보고 제가 또 대답하면 얘기해주고 서로 까르르 웃으며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제일 먼저 물은 얘기가 결혼은 했냐? 남자친구는 있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귀엽죠? 어른들이 제 옆에 아이가 있으면 항상 나마스테 가르데 나마스테 가르데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나마스테 하는 걸 봐서는 아마 나마스테 해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른들은 항상 인사를 시키기만 하고 더 부끄러워서 저에게 정작 얘기는 잘 못하는 그런 너무 귀여운 모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3일째 아침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주기로 약속을 해서 다 같이 예쁘게 꾸미고 모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진을 인화해서 적어준 주소로 보냈는데 잘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네팔을 가게 되면 받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배낭을 메고 진짜 가려고 하는데 마야 언니가 꽃을 주면서 띠까를 이마에 찍어주고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감동적이었답니다. 케이블카까지 데려다주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바퀴벌레가 나와서 10살 아들에게 잡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화장실, 샤워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공룡 수도가를 써야 하고요. 그래도 보통 네팔을 가시면 히말라야 등산 장비들을 챙겨 오시잖아요. 그것들로 충분히 2박 버틸 수 있고요. 네팔 가정식도 많이 먹고 손으로 먹는 문화지만 저에게는 숟가락과 포크를 주셨어요. 정말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박하고 왔는데 정말 헤어질 때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네팔에서 3일 정도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일정이나 아니면 거리상 베티니를 갔었는데 더 좋은 데도 있다고 마야거르추 사장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마야거르추를 통해서 가실 수 있고요. 원래 1600루피인데 제가 갈 때는 지진으로 가격이 800루피였어요. 1박에. 당연히 숙식 제공이 되고요. 800루피면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런 게 진짜 공정 여행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작은 도움이지만 지진 복구와 네팔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